부산은 주먹, 서울은 계약, 조폭 전쟁의 충격적 결말. 법정에서 뒤집혔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4시. 비린내와 디젤 냄새가 뒤섞인 골목에서 첫 신고가 들어왔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중부서 강력팀은 생선 상자 사이에 널브러진 남자를 발견했다. 피는 많지 않았다. 대신 얼굴과 몸통에 집중된 둔상, 부러진 갈비뼈, 정강이에 남은 집단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다. 피해자는 남항 일대를 장악한 조직, 남항파의 2인자 김태범. 항만 하역권과 수산물 도매 상권을 쥐고 있던 실세였다. 칼자국은 없었다. 총도 없었다. 현장은 소란스러웠지만 계산된 듯 깔끔했다. CCTV는 정확히 사각지대만 비켜갔다. 서울 애들 같습니다. 부산 토박이 형사 이강호가 낮게 말했다. 왜 그렇게 보죠? 서울에서 파견온 박진수가 되물었다. 부산은 체면으로 싸웁니다. 공개적으로 모여서 보란듯이. 대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건 끝을 보겠다는 방식입니다. 부산 조직 문화는 항구처럼 직선적이었다. 위계가 분명했고 형님이라는 호칭은 계약서보다 강했다. 싸움은 대개 낮에 벌어졌다. 시장 한복판에서 새를 과시하고 상대의 길을 꺾는데 목적이 있었다. 피를 보더라도 과시의 성격이 짙었다. 지역 상권이 기반이기에 지나친 소란은 스스로의 장사를 망친다는 걸 알았다. 반면 서울은 달랐다. 유흥가와 재개발 구역, 금융과 로비가 얽힌 도시. 직접 손을 더럽히기보다 외주를 썼다. 흔적을 지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묶었다. 폭력은 수단이 아니라 옵션이었다. 필요하면 쓰되 끝은 법정에서 냈다. 김태범은 죽기 사흘 전 서울 번호와 수차례 통화했다. 발신지는 강남, 내용은 재개발 공동투자, 부산. 북한 창구 부지 개발권을 둘러싼 협의였다. 금액은 수천억. 부산 조직이 지역 기반을 제공하고 서울 쪽이 자본과 인허가 라인을 댄다는 구조. 합작이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박진수가 말했다. 이강호가 고개를 저었다. 서울은 계약을 믿고 부산은 관계를 믿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문제죠. 그날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청담연합 중간 간부 한민석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다. 김태범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쪽 사람 둘이 연락이 안 됩니다. 부하가 말했다. 계약은 남아있나? 예. 그럼 우린 사업 파트너일 뿐이다. 서울의 방식은 간단했다. 직접 연결고리를 남기지 않는다. 외부 인력을 쓰고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흘린다. 문제가 생기면 법무법인이 앞에 선다. 여론은 보도 자료로 관리한다. 실제로 다음 날 한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떴다. 부산 조직 재개발 이권 두고 내부 갈등. 김태범의 죽음은 순식간에 내분으로 포장됐다. 남항파 내부는 술렁였다. 서울놈들이 우릴 우습게 봅니다. 젊은 조직원이 이를 갈았다. 보스 최도식은 담배를 껐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범인된다. 그는 90년대 피바람을 겪은 인물이었다. 공개 난투의 시대가 지나가고 카메라와 기록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울은 칼 대신 계약서를 쓴다. 우리는 주먹 대신 증거를 찾아야 한다. 부산 조직 사무실 벽에 김태범의 영정이 걸렸다. 향냄새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도시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항구의 방식과 수도의 방식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밤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골목이 아니라 법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김태범의 장례식장은 부산 영도에 마련됐다. 조문객은 대부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향냄새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설명했다. 남항파는 공개적으로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최도식은 조직 간부들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보복은 쉽다. 하지만 우릴 노리는 건 칼이 아니라 프레임이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과 지역 언론에는 비슷한 기사가 반복됐다. 부산 조직 내부 균열, 차기 2인자 자리 다툼. 근거는 없었지만 의심을 심기엔 충분했다. 남항파 내부를 흔들려는 의도였다. 부산은 체면을 중시한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면 반드시 되갚는다. 하지만 서울은 그 체면을 이용했다. 부산이 먼저 주먹을 들면 그 순간 폭력 집단의 난동으로 포장될 것이 분명했다. 서울 청담연합본거지. 이성우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부산이 움직이면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협박, 업무방해, 투자 갈등. 증거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서울 조직의 무기였다. 모든 만남은 기록으로 남겼고 모든 자금은 합법적인 투자금처럼 설계했다. 외부 인력 2명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빠졌다. 휴대전화는 폐기됐고 계좌는 정리됐다. 한민석이 물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결되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면 교사 입증은 어렵습니다. 서울의 싸움은 법리를 계산했다. 반면 부산은 현장을 읽었다. 형사 박진수와 이강호는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김태범 사망 전 48시간 동안 서울 번호와 17차례 통화. 그중 3번은 3분 미만의 짧은 통화였다. 약속 장소 확인일 가능성. 박진수가 말했다. CCTV는 없었지만 인근 주유소 카드 결제 기록이 잡혔다. 서울 법인 차량. 명의는 청담연합과 거래하는 법무법인 소속. 직접 증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다. 부산 내부는 더 흔들렸다. 젊은 조직원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님, 가만히 있으면 우릴 만만하게 봅니다. 최도식은 조용히 물었다. 서울이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는 결단을 내렸다. 경찰과 접촉한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부산 조직이 자발적으로 경찰과 협조한다는 건 금기였다. 형님, 그건 이 싸움은 골목에서 안 끝난다. 법정에서 끝난다. 그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사 협조 의사를 전했다. 조직 내부 자금 흐름 일부, 최근 서울과의 접촉 내용, 김태범이 남긴 음성 녹음 파일까지. 며칠 뒤 결정적 자료가 나왔다. 김태범의 휴대전화 백업 데이터, 삭제된 음성 메모 하나. 지분 30은 말이 안 된다. 부산 물량은 우리가 쥐고 있다. 서울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다른 방식을 써야지. 그 뒤에 짧은 침묵,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대표님, 방식은 곧 정해집니다. 서울식 말투였다. 감정이 없고 계산적이었다. 이 파일은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지만 동기를 설명하기엔 충분했다. 서울에서는 상황을 감지했다. 부산이 움직입니다. 한민석이 보고했다. 폭력? 아닙니다. 조용히. 이성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조용한 게 제일 무섭다. 서울은 여론전을 강화했다.
또 다른 기사가 떴다. 서울 투자사, 부산 조직 협박 바다 프레임은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있었다. 지역 방송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 부산 조직 간부 사망 전 서울 투자사와 잦은 접촉 정황, 서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했다. 전쟁은 시작됐지만 주먹은 오가지 않았다. 대신 기사와 자료, 법무팀과 형사들이 움직였다. 부산은 체면을 눌러 참았고 서울은 계약 뒤에 숨었다. 두 도시의 방식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조직 간 충돌이 아니었다. 수사선상에 오른 순간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수사는 서울과 부산 합동으로 전환됐다. 사건은 단순 폭행치사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가능성으로 재분류됐다. 형사 박진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회의를 열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서울 쪽 수사관이 말했다. 그렇다면 간접 증거를 구조로 묶어야죠. 박진수가 답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이었다. 외부 인력 2명의 계좌에서 사건 사흘 전 각각 3천만 원씩 입금됐다. 송금자는 지방 소규모 투자회사. 그 회사는 다시 서울의 한 법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합법적 자문료였다. 서울식 세탁이군. 이강호가 중얼거렸다. 서울 조직의 방식은 늘 한 단계씩 떨어져 있었다.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돈은 2번, 3번 돌아간다. 통화는 짧고 메시지는 암호처럼 단순하다. 만남은 CCTV 없는 공간에서 대신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사설 사무실을 쓴다. 그러나 완벽한 구조는 없다. 수사팀은 법무법인 소속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 복구를 시도했다. 삭제된 파일 일부가 복원됐다. 영상은 없었지만 오디오 14초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위에서 결정 났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시간대와 일치했다. 동시에 부산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남항파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첩보였다. 젊은 조직원 한 명이 서울과 접촉 중이라는 소문. 최도식은 그를 불러 앉혔다. 서울 갔었나?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전쟁 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서울이랑 손잡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도식의 손이 테이블을 쳤다. 우린 계약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다. 신뢰로 묶인 조직이다. 부산은 관계를 중시했고 배신은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도식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나가라. 대신 더 이상 우리 이름 팔지 마라. 그 결정은 조직 내에 메시지를 던졌다. 감정보다 계산이 우선이라는 것. 서울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성우는 보고를 받았다. 합동수사입니다. 계좌 추적 들어갔습니다. 끊어.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조직은 곧바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관련 계열사 정리, 법무팀 강화, 외부 인력과의 접촉 부인. 그리고 한 가지 선택. 부산이 먼저 협박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라. 며칠 뒤 서울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부산 조직 투자 철회 강요 및 협박. 타이밍은 절묘했다. 수사가 서울 쪽으로 좁혀지던 순간이었다. 박진수는 진정서를 읽고 피식 웃었다. 이제 시작이네. 수사팀은 외부 인력 중 한 명을 먼저 확보했다. 지방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처음엔 입을 닫았다. 그러나
계좌 흐름과 통화 내역을 제시하자 흔들렸다. 우린 그냥 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직접은 아닙니다. 중간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의 이름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사업 중개를 하던 인물. 그는 사건 다음 날 해외로 출국했다. 출입국 기록이 확보됐다. 목적지는 동남아. 도주입니다. 이강호가 말했다. 하지만 서울은 즉각 반응했다. 우리는 그 브로커와 공식 계약이 없습니다. 모든 연결은 종이 위에서 끊겨 있었다. 그때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김태범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사건 전날 밤 부산 외곽의 한 창고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그 창고는 최근 서울 투자회사 명의로 당이 임대된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 타이어 자국과 신발 자국이 사건 현장과 일치했다. 직접적 지시는 없었지만 구조는 완성되고 있었다. 서울의 방식은 계약, 부산의 방식은 체면. 하지만 수사의 방식은 기록이었다. 이성우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법정까지 가면? 한민석이 물었다. 우린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서울시 계산은 완벽해야만 통한다는 걸. 하나라도 틈이 생기면 모든 단계가 연결된다. 부산 항구는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남항파 사무실은 조용했다. 복수는 없었다. 대신 자료가 쌓이고 있었다. 최도식은 형사 박진수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우린 싸움 안 합니다. 왜 협조하죠? 서울이 우리 방식을 비웃었으니까. 그 말에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우린 공개적으로 싸운다. 뒤에서 찌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주먹 대신 계좌가, 칼 대신 계약서가, 조직 대신 법정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다. 누가 먼저 기소되느냐의 문제였다. 기소는 예상보다 빨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훈을 포함한 청담연합 핵심 인물 3명을 살인교사 및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접 지시 증거는 없었지만 자금 흐름 통화 패턴 임대 창고, 기록 외부 인력 진술을 구조적으로 엮었다. 서울은 곧바로 방역했다. 추론에 불과합니다. 합법적 투자 계약입니다. 부산 조직의 내부 분쟁을 덮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법정은 골목과 달랐다.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곳이 아니었다. 기록이 이기는 곳이었다. 첫 공판 날 법정 방청석은 조용히 긴장으로 가득 찼다. 부산에서 올라온 남항파 조직원들, 서울 청담연합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 검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켰다. 사건 72시간 전 통화 집중도, 그래프 외부 인력 계좌로 들어간 6천만 원의 이동 경로, 서울 투자회사 명의 창구 단기, 임대계약서 복구된 블랙박스 오디오 14초. 피고인들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서울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자금은 합법적 자문료입니다. 통화는 사업 협의입니다. 창고 임대는 물류 테스트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의 범위 아닙니다. 서울식 방어는 논리적이고 냉정했다. 감정은 배제됐다. 다음 증인은 외부 인력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했다. 직접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위에서 정리하라고 했다고. 위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대답은 서울에게 유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가지를 꺼냈다. 김태범의 음성 메모. 서울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다른 방식을 써야지.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목소리. 방식은 곧 정해집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서울 측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맥락 없는 일부 발췌입니다. 편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 최도식이 증인석에 섰다. 법정은 술렁였다. 부산 조직 보스가 증인으로 서는 건 이례적이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업 협의 관계였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분 문제로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위협한 적 있습니까? 최도식은 잠시 침묵했다. 직접은 아닙니다. 서울 측이 안도하는 순간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서울은 항상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달라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우린 싸울 때 얼굴을 봅니다. 서울은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다. 서울 변호인은 즉시 방역했다. 증인은 범죄단체 수괴입니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계약으로 사람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다시 강조했다. 단순 자문료라기엔 사건 직전 직후의 이동이 비정상적이었다. 브로커의 해외 출국 시점도 맞물렸다. 서울은 끝까지 직접 증거 없음을 밀어붙였다. 공판이 거듭될수록 싸움의 본질이 드러났다. 부산은 감정을 억눌러 법정에 섰고 서울은 감정을 배제한 채 계산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관심은 단순 지시 여부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구조적으로 범행을 용인 설계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는 말했다. 폭력은 시대에 따라 진화합니다. 과거엔 주먹이었고 지금은 계약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동일하다면 책임도 동일합니다. 서울 변호인은 짧게 답했다. 추론으로 유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법정 밖 부산 조직원들은 말이 없었다. 서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도시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더 현대적인가의 싸움도 아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법이 어느 방식의 폭력을 인정하느냐였다. 선고기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조용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취재진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부산에서 올라온 남항파 인원들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묵묵히 서 있었고 청담연합 측 인사들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성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계산은 끝났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법정 안, 판사는 두툼한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이성훈 외 이 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든 시선이 앞으로 쏠렸다. 본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구조 설계와 인력 배치를 통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서울 측 변호인이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이성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짧은 정적. 이어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폭력은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과를 예견하고 구조를 설계했다면 이는 교사와 다름없다. 계약이라는 외피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서울식 계산은 법정에서 멈췄다. 이성훈은 끝까지 담담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법정 구속이 집행되자 청담연합 측 인사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의 방식은 끝까지 조용했다. 법정 밖, 최도식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산 조직원 중 누군가 물었다. 형님, 이제 서울로 갑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다. 복수는 없었다. 공개적인 승리 선언도 없었다. 부산은 체면을 세웠지만 주먹을 쓰지 않았다. 며칠 뒤 남항파 내부 회의가 열렸다. 항만 물량 정리한다. 불법 하역은 접는다. 재개발은 합법 컨소시엄으로 간다. 조직원들은 놀랐다. 형님, 우리가 왜? 시대가 바뀌었다. 최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울은 계약으로 싸웠다. 우린 증거로 이겼다. 이제 주먹은 필요 없다. 그는 조직 구조를 축소하고 합법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일부는 떠났고 일부는 남았다. 부산의 방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편 수사팀 회의실, 박진수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결국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이강호가 말했다. 부산은 얼굴을 보고 싸우고 서울은 구조를 만든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법은 둘 다 본다. 사건 이후 서울 조직들은 더 은밀해졌다. 계약은 더 정교해졌고 자금 흐름은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점이 있었다. 구조 설계도 처벌된다. 이 판례는 조직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부산 항구의 새벽은 여전히 분주했다. 생선 경매 소리, 크레인의 굉음, 바닷바람. 그러나 남항파 사무실 벽에 걸린 김태범의 사진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록은 남는다. 서울 강남의 밤도 여전히 화려했다. 유흥업소 간판은 빛났고 재개발 현장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청담연합의 간판은 조용히 사라졌다. 폭력의 방식은 달랐지만 결말은 같았다. 주먹으로 시작된 갈등은 계약으로 확장됐고 계약으로 위장된 폭력은 법정에서 멈췄다. 그리고 두 도시는 알게 되었다. 부산의 체면도 서울의 계산도 결국 기록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이 싸움은 단순한 조폭 간 충돌이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주먹의 시대는 저물고 증거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되고 있었다.